경달의 외딴 산골마을. 늦가을에 찬 바람이 휑한 들판을 휩쓸고 지나갔다. 초가집들은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만 가난과 질병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곳에 젊은 의원 이건이 낡은 약재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이건은 수려한 외모는 아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깊은 눈매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의 얼굴 한쪽에는 오래된 흉터가 길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는 과거 험한 병을 치료하다 얻은 상처였다. 이거는 경상도 산골짜기에서 희귀한 약초를 찾고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늙은 의원 밑에서 의술을 배웠다. 이건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휑한 눈빛의 아이들이 낯선 이를 경계하며 졸졸 따라왔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힘없는 표정으로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건은 씁쓸한 마음으로 마을 회관 앞에 멈춰섰다. 그때 허름한 초가집에서 젊은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건은 발길을 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니시오? 이건이 조심스럽게 묻자 문이 열리고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서하였다. 검은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었고 가녀린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맑은 눈망울과 갸름한 턱선은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을지 짐작하게 했다. 서하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과부였다. 설상가상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구박을 받으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저는 지나가는 위원입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걱정되어 들렀습니다. 서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건을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그저 몸이 조금 좋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건은 서하의 안색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맥은 약하고 불규칙했으며 숨소리는 가쁘고 거칠었다. 잠시 진맥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서하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가늘고 차가운 손가락이 그의 손 안에 들어왔다. 이건은 그녀의 맥을 짚으며 꼼꼼하게 몸 상태를 살폈다. 맥박은 약하고 가늘었으며 온몸에 냉기가 가득했다. 기가 허하고 혈이 막혔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듯합니다. 이건은 약재 상자에서 침통을 꺼내 침을 놓기 시작했다. 가느다란 침이 서하의 혈자리에 정확하게 꽂혔다. 서하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이내 이건의 숙련된 손놀림에 몸을 맡겼다. 이건은 침을 놓으며 서하에게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일렀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다. 서하는 이건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서하는 힘없이 말했다. 이건은 서하의 집안을 둘러보았다. 텅 빈 방 안에는 냉기만이 가득했다. 약재를 좀 다려드릴 테니 푹 쉬십시오. 이건은 약재 상자에서 약초를 꺼내기 시작했다. 희귀한 약초들이 그의 손 안에서 향긋한 냄새를 풍겼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초를 다듬고 소태물을 끓였다. 약탕관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쌉쌀하면서도 달콤한 약초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이건은 약탕관을 조심스럽게 기울여 탕약을 그릇에 따랐다. 따뜻한 김이 서하의 창백한 얼굴을 감쌌다. 이 약을 드시면 기운이 좀 나실 겁니다. 서하는 이건이 건네는 탕약을 받아 천천히 마셨다. 쌉쌀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이건은 서하에게 며칠 더 머물며 그녀의 건강을 돌봐주겠다고 말했다. 서하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이건은 마을 사람들을 진료하기 시작했다. 그는 꼼꼼하게 환자들의 맥을 짚고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었다. 그의 의술은 훌륭했고 인품 또한 훌륭하여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건은 마을 뒷산에서 희귀한 약초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약초를 개어 약재 상자에 담았다. 그 약초는 오래전부터 찾고 있던 귀한 약재였다. 한편 서하는 이건의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갔다. 그녀는 이건에게 자신의 기구한 처지를 털어놓았다. 남편은 병약하여 일찍 세상을 떠났고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구박하며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건은 서하의 이야기에 가슴 아파하며 그녀를 위로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이건의 따뜻한 말에 서하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이건에게서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든든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자 이건은 서하에게 잠자리를 봐주고 자신은 마루에 얇은 이불을 깔고 누웠다. 서하는 잠든 이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평화로워 보였다.
서한은 이건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이건이 약초를 캐러 간 사이 서한은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조필승과 그의 졸개들이 마을에 들이닥친 것이다. 조필승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탐관오리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된 자였다. 그는 돼지처럼 살이 찌고 눈빛은 음유했으며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세금을 내놓아라. 어서. 조필승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백성들을 닥달했다. 가난한 백성들은 세금을 낼 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곡식과 가축을 빼앗겼다. 조필승의 졸개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백성들을 위협했다. 조필승은 우연히 서아의 집 앞을 지나가다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아에게 다가갔다. 이런 산골에 이리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니. 과연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조필승은 서아의 턱을 낚아채며 희롱하기 시작했다. 내 수청을 들면 호강을 시켜주마. 내값 과부가 언제까지 정절을 지키며 살 수 있겠느냐? 서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조필승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싫습니다. 놓으세요. 하지만 조필승은 서아를 더욱 세게 붙잡았다. 튕기기는. 내 너 같은 여자를 한두 번 다뤄본 줄 아느냐? 조필승은 서아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그때 이건이 돌아왔다. 그는 조필승의 만행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 손 놓으시오. 이건은 조필승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꺾었다. 조필승은 비명을 지르며 서아를 놓아주었다. 내 이놈,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는 것이냐? 조필승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나는 이 고을 현감 조필승이다. 내 놈이 날 몰라보는 게냐? 이건은 코웃음을 쳤다. 현감이면 백성을 돌봐야지. 어찌하여 백성을 괴롭히는가? 그것도 힘없는 과부를 겁탈하려 하다니.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조필승은 분노에 차서 졸개들에게 명령했다. 저놈을 당장 잡아쳐라. 졸개들이 몽둥이를 들고 이건에게 달려들었다. 이건은 침착하게 품에서 침통을 꺼내들었다. 그는 침을 날려 졸개들의 혀를 제압했다. 졸개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건의 침술은 가히 신묘하여 침 한 방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다. 조필승은 이건의 무예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내 이놈, 두고 보자. 조필승은 남은 졸개들을 데리고 황급히 도망쳤다. 이건은 쓰러진 서아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괜찮으십니까?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건은 서아를 안심시키고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서아는 이건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밤이 깊어 이건은 서아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다. 서아는 이건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다. 이건은 서아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서아에게 연정을 느꼈지만 그녀는 과부였고 자신은 떠돌이 위원에 불과했다. 다음날 조필승은 더 많은 관군을 이끌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이건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잡아가두려 했다. 저놈이 영모를 꾀하고 있다. 당장 잡아들여라. 조필승은 거짓 죄목을 씌워 이건을 체포하려 했다. 이건은 관군들에게 둘러싸였다. 저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필승의 모함입니다. 하지만 관군들은 이건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조필승의 명령에 따라 이건을 포박하려 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이건을 옹호하고 나섰다. 위원님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치료해준 은인입니다. 조필승 저놈이 우리를 괴롭히고 위원님께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관군들에게 맞섰다. 그들은 이건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관군들은 마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힘없는 백성들은 관군들의 칼날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이건은 분노에 차서 외쳤다. 멈추시오. 백성들을 해치지 마시오. 하지만 조필승은 비웃으며 말했다.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내 놈은 오늘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조필승은 이건에게 칼을 겨누었다. 그때 서아가 이건의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위원님을 해치지 마세요.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조필승은 서아의 모습에 더욱 흥분했다. 비켜라. 내년도 함께 죽고 싶은 게냐? 조필승은 서아를 밀쳐내고 이건에게 칼을 휘둘렀다. 이건은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팔에 상처를 입었다. 붉은 피가 솟구쳐 올랐다. 이건은 품에서 마지막 남은 침을 꺼내들었다. 그는 자신의 혈자리에 침을 놓아 잠재된 힘을 끌어올렸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이건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관군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의 침술은 더욱 날카롭고 강력해졌다. 관군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조필승은 이건의 무시무시한 힘에 겁을 먹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건은 조필승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조필승을 붙잡아 그의 악행을 만천하에 폭로했다. 이자는 탐관오리 조필승이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당이다. 이건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며 조필승에게 달려들었다. 조필승은 결국 백성들의 손에 붙잡혀 관하로 끌려갔다. 이건은 서하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처를 치료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조필승의 잔당들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건은 서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십시오. 서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건의 손을 잡았다. 위원님, 가지 마세요.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이건은 서하의 애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다. 저는 떠돌이 위원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당신을, 이건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서하는 이건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원님을, 서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이건은 서하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다. 뜨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건은 결심한 듯 서하를 품에 안았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서하는 이건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이건과 서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그들을 돕기 위해 모여든 이들은 한때 이건처럼 떠돌이 신세였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이건과 뜻을 함께하며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백성들을 도우며 탐관오리들을 응징하는 위로운 무리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경상도 산골짜기에는 여전히 이건과 서하가 가꾸던 약초밭이 남아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이건은 뛰어난 의술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왔다. 서하는 이건의 곁에서 그를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를 가르쳤다. 그들의 무리는 점차 커져 전국 각지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건과 서하는 깊은 산속에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그곳은 베이레라 세상과 단절된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들은 밭을 일구고 약초를 재배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조필승의 잔당들이 그들의 은신처를 알아내고 복수를 위해 쳐들어온 것이다. 그들은 밤중에 마을을 습격하여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해쳤다. 이건과 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고 그들은 점점 지쳐갔다. 이건은 서하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혼자서 적들과 맞섰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적의 칼에 맞아 쓰러졌다. 서하는 이건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건은 숨을 거두기 전 서하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을 사랑했소. 서하는 이건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하는 이건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무덤 옆에 작은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건을 그리워하며 매일 그의 무덤을 찾았다. 세월이 흘러 서하는 백발의 노파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건을 잊지 못하고 그의 무덤 곁을 지켰다. 어느 날 밤, 서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이건이 나타나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 슬퍼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서하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건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서하는 이건의 무덤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왔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찾아 세상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했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건이 남긴 사랑과 용기가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건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또 다른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